네, 지금 이 강의에서는 엔트로피 수지, 즉 열린 계에서 엔트로피 밸런스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만약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서 어떤 유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랑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컨트롤 볼륨에 관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균형을 맞춰지고 있는지 그 식에 대한 것과 엔트로피 밸런스를 통해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얼만큼 되는지 그런 식과 이상적인 상황과 현실에서의 낼 수 있는 일의 양의 차이, 즉 저희가 감소되는 일에 대해서 계산해보는 그런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에 앞서서 엔트로피 수지라고 하면 엔트로피 밸런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는 게 편할 겁니다. 즉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을 컨트롤 볼륨,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이 컨트롤 볼륨 내부라고 했을 때 유체가 유입되고 유체가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물질이 나감으로 통해서 에너지나 물질이 이동하는 것은 저희가 느낄 수 있고 계산하기엔 편리하지만 엔트로피 관념에서 저희가 본다면 이것을 무엇을 고려해야 되고 컨트롤 볼륨 내에서 엔트로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를 해본 다음에 그 컨트롤 볼륨 바깥에 있는 서라운딩, 외부 환경에 관해서 컨트롤 볼륨과 외부 환경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엔트로피 수지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유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 유도의 과정에 있어서 컨트롤 볼륨에 유입되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것이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SG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SG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엔트로피 옆에 있는 G는 generating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SG라는 말을 쓰고요. 이 SG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본다면 우선적으로 컨트롤 볼륨 안에 있는 내부의 엔트로피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컨트롤 볼륨 외에도 서라운딩 바깥 외부 환경과 관해서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기 때문에 그 과정의 엔트로피 수지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볼륨 안의 내부 엔트로피의 변화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서라운딩, 주위 환경의 엔트로피 변화, 물질과 에너지 수지에서는 컨트롤 볼륨 내부의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만 고려해서 물질 수지에 관해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가지고 식을 유도하면 됐었고 에너지 수지에서는 컨트롤 볼륨 내부 그리고 컨트롤 볼륨 외부에 관해서만 고려를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엔트로피 수지에서는 하나를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컨트롤 볼륨에 유입되고 서라운딩으로 나가는 그런 물질, 에너지에 관해서 그 유체들의 엔트로피 변화 또한 여기서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유체의 엔트로피 변화, 에너지 수지에 관해서 엄밀히 말하면 유체의 에너지 변화를 고려한 부분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 수지에서는 유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관한 식을 저희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의했던 전체 엔트로피 변화 SG는 우선적으로 내부 엔트로피의 변화는
D, M, S, CV, D, T. 문자 그대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엔트로피,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컨트롤 볼륨 내부의 엔트로피 변화에 관한 식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컨트롤 볼륨 내부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D, ST, 서라운딩, DT. 여기서 컨트롤 볼륨 내부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하는 과정에서는 엔트로피에 컨트롤 볼륨만 붙였던 것과 달리 서라운딩을 붙이고 위에 T를 써주는 이유는 이 T의 의미는 토탈을 의미합니다. 이걸 써주는 이유는 컨트롤 볼륨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유한합니다. 하지만 서라운딩은 컨트롤 볼륨과 서라운딩의 합은 유니버스와 같기 때문에 서라운딩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S에 T를 써줌으로써 컨트롤 볼륨을 제외한 모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로피 수지에서 추가된 유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를 해줄 때 물론 여기서 유입되는 질량 요소들, 여러 가지 질량 요소들을 고려한 값인 델타 엔트로피의 이 질량 요소들을 곱한 것이 저희가 고려해야 될 유체 엔트로피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FS는 플로우 시스템으로서 질량이 유입되는 과정에서의 엔트로피와 그 질량 요소를 곱한 것, 거기에 델타를 붙였기 때문에 그것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전체 엔트로피 변화 SG-은 맨 처음에 S, M, FS 플러스 D, MS 컨트롤 볼륨 DT 플러스 D, ST 서라운딩 D, 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너레이팅 엔트로피, 즉 엔트로피의 변화는 엔트로피 수지는 플로우 시스템 유체의 엔트로피 변화와 컨트롤 볼륨 내부의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컨트롤 볼륨을 제외한 나머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진짜로 엔트로피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부가적으로 연력학 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을 또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조금 변형을 시키자면 저희는 DS는 DQ, T이기 때문에 전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모든 온도에 따른 열, 유속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컨트롤 볼륨 외에서의 열의 유속, 그것을 온도로 나눈 값들의 모든 합이 이 DS는 DQ-TY의 공식을 통해서 마이너스 시그마 QJ 닷 나누기 T J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의를 조금 하자면 J의 의미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외부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열 유속과 온도의 숫자를 말을 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델타는 주위의 온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델타에 따른 T는 숫자에 따른 것보다는 작겠지만 만약에 J가 1이고 델타가 고정되어 있다면 시그마를 제외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을 적용해서 전체 엔트로피 변화의 식을 다시 써본다면 맨 처음에 유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한 식 그리고 컨트롤 볼륨 내부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한 식
마지막으로 저희가 ds는 dq-t를 이용해서 외부의 엔트로피 변화는 열 유속을 시간으로 나눈 값을 모두 더한 것과 같다. 하지만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이유는 열이 서라운딩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시그마 J개의 열 유속을 주위의 온도로 나눈 값이 저희가 지금까지 유도했던 전체 엔트로피 변화의 엔트로피 밸런스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한다면 정상 상태 공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컨트롤 볼륨 내부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이 0이 됨으로써 저희가 알고 싶은 전체 엔트로피 변화의 식은 간단해집니다. 델타 S M Fs 마이너스 시그마 J개의 열유속. 스테디 스테이트, 즉 정상 흐름 상태 공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변하고는 있지만 그 값의 합이 항상 일정함으로, 어떤 값으로 일정하냐면 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싶은 전체 엔트로피 변화에서 가운데 항인 dMsCV dt가 사라지고 왼쪽 오른쪽에 있던 식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관심이 있는 컨트롤 볼륨이 하나의 입구와 하나의 출구만 갖고 있는 단일 입출구를 갖고 있다면 SG에 붙어있는 질량 유속과 유체에 붙어있는 질량 유속, 그리고 Q에 붙어있는 질량 유속을 양변을 나누게 되므로 SG는 델타 S 마이너스 시그마 Q T J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좀 더 간편화를 시작을 해보면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이 부분에 관해서 외부에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열이 한 군데라면 외부의 온도와 열 유속이 시그마를 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J가 의미하는 것은 숫자이고 여러 군데에 영향력을 미치는 열 근원이 있다면 그것을 시그마로 모든 것을 합쳐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것이 하나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는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좀 더 델타 S 마이너스 Q T 시그마라고 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요약을 해보면 저희가 관심 있었던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아니라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냐를 알고 싶기 때문에 전체 엔트로피 변화를 SG-로 정의를 했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는 컨트롤 볼륨 내부, 그리고 서라운딩, 그리고 유체 자체의 엔트로피 변화를 고려한 식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SG에 대한 식을 이렇게 합으로 나열을 했을 때 이 식에 의해서 외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외부 열 근원의 열 유속을 온도로 나눈 것들의 합, 그리고 이것은 서라운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부호를 바꾼 다음에 합친 결과 이런 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가정을 하기를 정상 흐름 상태 공정, 즉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공정을 한다면 컨트롤 볼륨 안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0이었기 때문에 가운데 항이 0이 되고 만약에 이것이 단일 입 출구를 가지고 있는 컨트롤 볼륨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양변에 있는 질량 유속을 모두 나누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열의 근원이 하나라고 가정을 한다면 시그마를 떼어내고 델타 S 마이너스 Q 나누기 T 델타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아야 될 거는 엔트로피 수지를 저희가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적인 상태일 때 이상적인 상태란 매우 아이디얼하다는 말과 이 공정이 가역적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ds는 dq 리버서블 t라고 또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밸런스와 엔트로피 밸런스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 저희는 SG가 델타 S M F S Q T 델타라는 것을 알고 지금 상태는 이상적인 상태라고 가정을 했고 이 상태가 가역적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식에서 좌변의 각각의 항은 값이 같으므로 Q, 즉 열 유속은 외부 온도에다가 엔트로피와 질량 유속을 곱한, 즉 플로우 시스템의 변화량을 곱한 것과 같은 식이 됩니다. 따라서 에너지 밸런스 식을 인용을 한다면 Q는 델타 H 플러스 2분의 1 U제곱 플러스 ZG M FS 마이너스 WS. 지금 이 Q는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열 유속이기 때문에 에너지 밸런스에 의해서 Q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식과 아래의 식은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이 WS는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일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 공정이 매우 이상적이고 가역적이라는 가정하에서 WS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상적인 상태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더 수정을 한다면 저희가 알고 싶은 이상적인 상태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일의 유속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변의 항으로 보낸다면 델타 H M FS 마이너스 T 델타 가 되고 이 두 개의 항에 질량 유속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질량 유속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하지만 지금 가정을 할 때 단일 입출구를 갖고 있다면 질량 유속은 좌변과 우변의 항이 같으므로 저희가 궁금한 이상적인 상태에서 행해질 수 있는 일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즉 엔탈피의 변화에서 외부 온도 그리고 엔트로피의 변화를 곱한 것을 뺀 것이 저희가 알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즉 가역적인 공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식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WS와 WIDL의 차이는 무조건 아이디얼의 경우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공정에 있어서 현실적인 일과 이상적인 일은 다른 이유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서 항상 카르노 사이클만한 효율을 내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잃게 되는 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WS와 W lost. 즉, 잃게 되는 일을 더한다면 저희가 구했던 이상적인 상태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일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얼마만큼의 일이 손실되어서 그 손실된 일을 줄이느냐이기 때문에 lost work은 WS에서 아이디얼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은 lost work은 WS에서 알 수 있는, 즉 저희가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에너지 밸런스를 적용했던 이 공식에서 맨 처음에 Q가 남아 있었지만 이게 만약에 이상적인 상태였으면 Q가 남아 있었겠지만 만약에 이상적이 아닌 상태에서 저희가 적용을 한다면 이 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다시 로스트 웍으로 돌아온다면 WS에서 남아있는 마이너스 Q 닷과 플러스 이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남아있었던 T 곱하기 델타 SM이 로스트 웍을 계산할 때 WS에서 WIDR을 뺀 값이 같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서 정의로 돌아간다면 이 마이너스 Q 플러스 T 델타 SM 닷은 맨 처음에 저희가 정의했던 SG 이 값에서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T 델타에다가 SG를 그대로 곱해준다면 저 식과 이 식이 똑같게 됩니다. 따라서 복잡했던 두 개로 이루어진 식이 SG, 저희가 구했던 엔트로피 수지 식을 이용해서 이뤄지게 되는, 저희가 손실하게 되는 일의 유속 또는 일의 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 수지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약에 이상적인 상태에서 구할 수 있었던 일의 양을 계산하고 저희가 잃을 수 있었던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수지의 또 다른 의의는 저희가 엔트로피 수지, 밸런스를 맞춤을 통해서 일이 얼마나 손실되고 만약에 저희가 이상적인 공정을 갖췄다면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엔트로피 수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